아이고 미안. 아니 좀 늦었네. 자, 그러면은 극대와 극소로도 가볼게요. 자, 극대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좀 살펴봅시다.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요. 극대 극소에 관련된 거. 자, 극대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을 얘기해요. 뭐 물론 고등과정 수준에서의 엄밀한 정의일 뿐인 거고, 얘는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기니까 조금 이따가 좀 줄여볼 겁니다. 자, 일단 극대가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뭐냐면 사용하게 된 원인 자체가 뭐냐면은 얘는 최대 최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건데, 이 영문으로 봐야 좀 더 눈치채기가 편해요. 영문으로는 로컬 맥시멈.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큰 거예요. 그쵸? 뭐 말 그대로 어떤 열린권에서 최대인 지점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짧게 얘기하면 그냥 지역장 뭐 이런 정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극대극소가 왜 등장을 했냐면은 얘는 최대 최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뭐 쉬워요. 어차피 여기서 최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최소는 여기서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아니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극대들만 다 뽑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변에서 제일 큰 값들만 다 뽑아서 걔네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실제로 최대 최소를 그냥 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뭐 한국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m 달리기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다 뛰게 해요?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각 지역마다 예선을 펼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뭐 경기도 대표, 서울 대표, 강원도 대표. 그죠? 각 지역의 1등들만 뽑아서 그걸로 본선을 치르죠. 그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거. 그 본선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결국 국가대표가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결론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애들, 그냥 뭐 지역의 갑부들, 그죠? 지역 유지들 중에서 다 뽑아놓고서는 이 중에서 비교해보니까 얘가 제일 크네, 그러니까 얘가 최대다, 이런 거 잡으려고 극대극소가 등장을 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물론 겸사겸사해서 최대 최소도 같이 얘기할게요. 그러면 최대 최소는 이런 극대 지점에서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냐? 최대값은?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 닫힌 구간에서부터 이 닫힌 구간까지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러면은 최대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그쵸? 여기서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극대극소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왜?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열심히 예선전 치렀는데 저기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독도에 살고 있어요. 독도에 사는 김모 씨.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독도에 사는 김모 씨는 예선전을 못 펼쳐요. 그래서 그냥 관계자가 이 사람 진짜 빠르니까 그냥 본선 올려주자 해서 그냥 본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혼자서 9초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꼭 극점에서 최대값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극대점 그리고 양끝점, 얘네는 모르지만 특이 케이스니까 얘네까지는 좀 넣어봐야 된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극점과 양끝값 이 범위 안에서 다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극점과 양끝값에서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극대에 대한 정의를 마저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극대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이때 확인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구간. 두 번째는
열린 구간이에요. 자, 어떤 구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실수 전체 범위에서 구간을 마구잡이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 1부터 3으로 가도 되고 뭐 마이너스 10부터 20까지 잡아도 되고, 그렇죠? 구간은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구간에서 한 번이라도 최대가 뜨면 걔는 극대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볼게요. 어떤가 모든의 차이.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남자다 이러면은 거짓이죠. 근데 이 건물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참이죠. 왜? 한 명이라도 남자가 있으면은 참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구간을 아무렇게나 막 설정해봤는데 그 어떤 구간 딱 하나라도 최대인 거를 만족시켜주면은 걔는 극대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지점이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봐요. 그러면 구간을 요만큼만 잡았어요. 그럼 요 주변에선 얘가 제일 큰 거 맞죠? 그럼 얘는 극대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극대인 걸 판단하려고 해서 구간을 잡는데 구간을 넓게 잡았어요. 그럼 얘가 최대가 돼요? 안 되죠. 그 구간에선 얘가 최대가 돼요. 한마디로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증명하려면 구간은 넓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좁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최대 뜨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들어가냐? 좁히다 어디까지 좁히냐면 3점 나올 때까지 좁혀요. 좌극하나 우극한 나올 때까지만 좁혀요. 왜? 아니 그래도 되잖아요. 괜찮죠? 아무리 좁혀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확대 끝은 없으니까 점은 안 나오지만 3점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좁혔다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점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만 판단하면 됩니다. 3점 중 최대가 되기만 하면은 걔는 극대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극대 정의는 미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3점 중에서 제일 크면 극대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떤 구간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열린 구간은 왜 쓸까요? 열린 구간에. 자, 얘가 만약에 열린 구간이 아니고 닫힌 구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닫힌 구간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 펌이 될 텐데 그럼 이 구간에선 얘는 어때요? 최대예요. 괜찮죠? 구간 안에서. 그럼 얘는 극대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간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또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증가하는 모든 케이스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극대면서 극소가 되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열린 구간으로 커버가 되냐? 돼요. 왜? 만약에 열린 구간으로 잡아놓으면은 얘가 없어요. 괜찮죠? 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주면은 극대 극소가 나올 텐데 얘가 최대가 있을까요? 이 구간에서? 요거 아니야? 그죠?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오른쪽 빵꾸 뚫려 있는 지점,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봤어요. 빵꾸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점을 딱 잡았어요. 좌극한이라고 해서 점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최대 아니냐, 이 구간에서는. 그쵸? 확대 끝이 있다면이잖아요. 근데 확대 끝은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얘가 확대 끝을 봤다고 해서 왼쪽 점을 딱 측정하는 순간 그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계속 생겨요. 괜찮죠? 그러면 또 그 상태에서 왼쪽 점 딱 찍는 순간에 또 사이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영원히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증가합니다. 끝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영원히 증가해? 영원히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이런 거 예를 드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면 우리가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뭐 양수인 경우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리미트 x에 무한대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어때요? 얘는 영원히 감소하죠. 근데 솔직히 감소한다 그래도 0보다는 크잖아요. 괜찮죠? 0보다는 큰 값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최소 있어요? 없잖아요. 괜찮죠? 영원히 감소하는 상태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열린 구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영원히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안 나와요. 최대라는 용어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최자의 필드자예요. 가장 커야 돼요. 얘보다 큰 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영원히 증가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 극대를 나타내는 거구나.
다만 너무 기니까 그냥 세점 중 최대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 자, 얘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점 중 최대라고 하는 저 5글자 안에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아예 없어요. 괜찮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우리가 그래프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봅시다. 자, 이거는 뭐 아직 제대로 설명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요점 1번, 요점 2번, 빵꾸 뚫어놓고 요점 3번, 요점 빵꾸 뚫어놓고 요점 4번, 그 다음에 요점 5번, 요점 6번, 아이고 상수함수 7번. 자, 1번부터 7번까지 다 써봅시다. 1번, 2번, 3번부터 7번까지 써볼게요. 이 중에서 1번이 극대면 극대라고 쓰면 되고요. 극소면 극소라고 쓰면 되고, 극대극소 아니면 아니다, X 쓰면 돼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퀴즈.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아는 데까지만 해도 됩니다.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완벽하게 다 설명한 건 아니니까. 아, 설명은 다 했어요. 설명은 다 했는데 연습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틀릴 거예요. 진짜로. 응? 뭐야? 맞아요. 아니야. 극대면 극대라고 쓰고 극소면 극소라고 쓰고 극대도 극소도 아니면 아니라고 쓰면 되고요. 맞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다 맞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그치. 우리 한 번 들었었지?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 설명 들었던 사람이 몇 있는데 미안. 그쵸? 알아야 되는데. 미안. 미안해. 그쵸? 되게 애매하지? 되게 애매하다. 그쵸? 자, 하나씩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 명 맞기는 했으니까 한 명이 다 맞긴 했어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 일단 1번.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만 판단해 보면 돼요. 그럼 얘는 세 점 중에 제일 큰 것도 아니고 제일 작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좌극함보다는 커요. 우극함보다도 커요. 뭐 물론 우극 값은 똑같지만, 그죠? 수렴 값은 똑같지만 어쨌거나 주변에서 제일 큰 건 맞기 때문에 얘는 극대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3번 불연소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얘 좌극한 여기 있어요. 괜찮죠? 우극한 여기 있어요. 얘보다 큰 거 있어요? 큰 건 있는데 얘보다 작은 게 없죠? 얘가 제일 작아요. 극소예요. 괜찮네. 극소. 엄밀한 정이에요. 엄밀한 정의. 자, 그러면 요 점은 좌극한 여기 있고요. 우극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게 2개나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주변에서 제일 작지 않아요. 제일 큽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잡으면 더 큰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넓게 잡지 말고 좁게 잡아도 된다 그랬죠? 한 번이라도 최대 뜨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극대가 맞아요. 극대가. 자, 그러면 요 점은 기울기 빵인 지점. 좌극함보다는 크죠? 우극함보다는 작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울기가 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6번. 얘는 자극한. 아우, 아래에 있네요. 그죠? 얘보다 크죠? 무극한. 뭐야? 똑같잖아. 그럼 얘는 뭐지? 그렇죠? 아, 얘는 작은 게 있기 때문에 극소는 안 되는데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얘 최대예요. 그래서 얘는 극대가 됩니다. 괜찮죠? 자, 뭐야? 최대면은 하나만 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만 제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올림픽 나가도 둘이 막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막 0.001초까지 다 똑같아요. 그럼 야, 너넨 같이 들어왔으니까 둘 다 은메달 이래요? 둘 다 금메달이에요. 괜찮죠? 둘 다 최대입니다. 얘는 둘 다 최대라서 얘 극대가 맞아요. 자, 그러면은 7번. 얘는 자극한 여기 있고 우극한 여기 있죠? 얘보다 큰 거? 없어요. 다 최대예요. 극대예요. 뭐야? 그럼 얘보다 작은 것도 없잖아. 그럼 극소기도 해요? 맞아요. 극대면서 극소예요. 괜찮나요? 극대면서 극소일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예전에 언제더라? 그 3년 전인가? 그 수능 특강에도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수능 특강에도. 참고로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면 절대 안 내요. 확실하니까 내는 거예요. 괜찮죠? 이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극대극소가 문제는 뭐냐?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가 존재하는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봤을 때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희는 얘가 맞는데 미분 가능한 경우만 일단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불연속이랑 미분 불가능은 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극소는 전부 다 어디서 나요? 이런 거. 중간에 다 안 되고. 이것도 미분 불가능이니까 빼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이 극대극소점은 항상 미분 계수가 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미분 가능한 경우만 그래요. 미분 가능한 경우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얘처럼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감소했다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F'X가 전후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미분 가능한 경우에 극대극소점. 잠깐만, 얘는 보변동 안 하잖아. 그쵸? 상수함수는 예외예요. 얘는 그냥 그 자체로 극대극소 함수예요. 괜찮죠? 참고로 상수함수는 최대이면서 최소인 함수고요. 모든 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예요. 괜찮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나오면 개념적으로 어려워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이거 작정하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수능에 의미가 있던 적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분계수가 0인 게 x 값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극대랑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빵 나온 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만 극소인 거고 여기서 극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다만 이 문제가 미적분 문제예요. 미적분 문제.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수투에서는. 근데 미적분 문제에서 점점 문제가 수투로 내려와요.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괜찮죠? 그래서 원래 극대극소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미분 가능한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처리하는구나. 빠르게 찾는 거야. 극대극소점을.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놓고 봤을 때의 풀이를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가 극대극소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F'X가 빵부터 찾는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스텝 1, 2 문제 다 이거밖에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일단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딱 뭐만 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이 그래프만 판단할 수 있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94번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뭐 너무 쉬우니까 요거 하나 풀고 뒤에 거 넘어갈게요. 극소를 구한 것 같은데. 맞네. 근데 이상하다. 잠깐. 답이 왜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 안 돼. 27이야 답 27. 그리고 일단 생각해봐요. 이게 답이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분수가 나올 수 있을까? 단납형 전부 다 세 자리 이하 자연수 나와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미분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자, 얘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함수만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4와 2에서 극점을 가지게 되겠죠.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여기가 극, 대, 여기가 극, 소. 그쵸? 어차피 마이너스 4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기울기 빵 나와요. 2가 될 때까지 감소하다가 기울기 빵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증가를 하겠네요. 자, 요게 지금 y는 fx 그래프. 자, 결론은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가 그때구나. 그렇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제곱하니까 플러스 16. 그 다음에 8, 4, 32. 플러스 3분의. 자, 그럼 둘 더하면은 48. 둘 하면은 3분의 63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63. 21이잖아요. 그렇죠? 4, 8에서 21 빼니까 답이 27로 나와요. 그렇죠? 자, 이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계산 실수는 정말 하면 안 돼. 정말 하면 안 돼요. 계산 실수는. 왜? 그래, 아니 솔직히 그래, 뭐 이 예시는 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TV를 딱 보고 있어요. 마술사가 막 진지한 표정으로 막 마술사가 엄청나게 진지하게 마술을 하고 있어. 근데 이미 자켓에서 비둘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되게 안쓰럽지 않아요? 그치? 본인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이미 나와서 고개 돌리고 있어 이러고. 진짜 되게 씁쓸하다니까. 그 실수하면 진짜 안 돼. 분위기가 와장창 끝나요. 그 실수 안 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도 한번 좀 가봅시다. 어차피 뭐 스텝 1 문제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자, 1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11번.
벌써 구했어요. 맞나? 아니 맞겠지? 여보? 아 이거? 그 값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함수가 서로다가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만 그 값을 가져줘야지. 도함수가 판별식 양수인데. 오케이. 미안. 뭐가 잘못됐나? 마이너스. 에이, 3에서 각성 나오지. 마이너스 1에서 극되지. 오케이. 이거 답이 좀 잘못. 잠깐만. 답이 잠깐만. 모르겠는데. 16도 여러 명 나오고 32도 여러 명 나오고 뭐가 답이지? 잠깐만. 모르겠어. 어? 32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fx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극대에서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상수항은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극대점하고 극대점, 극소점 x좌표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 x 맞지? x 플러스 1. 그렇죠?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도함수는 일단 그냥 좀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일 때가 극소가 될 겁니다. 자, 한마디로 fx의 극소값 f3이 gx의 극대값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gx는 10-fx. 그냥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 x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x면 어차피 저거 마이너스만 붙이잖아요. 뭐 굳이 다 안 해도 되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거,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거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감소 증가 감소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로 등장을 하고요.
3일 때가 극대로 증가.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합니다. 괜찮죠? 자, 여기 지금 y는 gx. 자, 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가 극대값이 될 거예요. 아, G3랑 F3가 똑같은 거 얘기해달라는 거구나. 그렇죠? 실제 그래프가, 아니 그래, 실제 그래프는 이따가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F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27 빼기 27 빼기 27 플러스 A예요. 그렇죠? 27 빼기 27 빼기 27 플러스 A가 되겠고요. G3는 어차피 10에서 F3 뺀 거죠. 괜찮죠? 10-F3예요. 땡. 그냥 다 안 써도 되잖아. 잠깐만. 이거 그냥 F3잖아요. F3가 10-F3랑 똑같으면 되니까 얘는 F3가 5로 나오면 되는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F3는 27 빼기 27 빼기 27 플러스 A니까 아, 여기 27을 지워놓고 나면은 A 값은 30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문제가 지금 요거 설명하는 요거는 이해되면 하고요. 안 되면 하지 마요. 이해되면 하고 이해 안 되면 하지 마요. y는 10-fx야. 얘가 무슨 함수냐? 얘는 fx를 y는 5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예요. 왜일까요? 자, 대칭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1이라는 값을 3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 한다면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아니 그냥 뭐 값만큼 떠가면 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값만큼 떠가는 것보다. 얘가 중점이죠. 둘 더하면 6 나오면 돼요. 그렇죠? 아, 얘는 5 나오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x고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게 문자로 쓰면 좀 헷갈립니다. 값만큼 떠가도 되는데 그냥 둘 더하면 2a 나오면 돼요. 괜찮나요? 그럼 일단 2a 써놓고 x 없애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a-x. 그럼 이거는 x에 관련된 대칭이동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떠냐면은 y는 fx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은 y는 f 2a-x로 나와요. 괜찮나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y도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내가 y라는 값을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똑같이 2a-y라고 써주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그거를 y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면 얘는 뭘로 나온다고요? y 대신에 2a-y로 쓰면 돼요. 2a-y는 fx. 괜찮네? 그래서 y는 2a-fx로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a가 5인 거예요. 괜찮아요? 5에 대해서 대칭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얘 극소 지점이 2죠. 근데 y는 아니다. 근데 y는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그 3차 함수 극대값이 얘랑 접하더래요. 그렇죠? fx의 극소값과 gx의 극대값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라고요? y는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F3이 5라고 문제 풀면은 끝나요. 괜찮아요?
그거를 수식적으로 본 것뿐이에요. 수식적으로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면 쓰고요. 안 되면 하지 마요. 요걸로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지금 이번 수능이 대체로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드디어 3차 함수 그래프로 갑니다. 3차 함수 그래프. 오늘 3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특징적인 것만 정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건 좀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다함수 그래프들 중에서도 3차 함수랑 4차 함수는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진짜 완전 마스터해놔야 돼요. 그 중에서 3차 함수는 아주 사소한 특징까지도 다 마스터해놔야 돼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3차 함수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은 일단 머릿속에서 개형들이 몇 개인지 확실하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어법을 좀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건 4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수식적으로 풀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총 몇 가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최고 체계수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한다면 총 3가지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3가지. 왜? 도함수가 3종류라서 그래요. 왜?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로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x축이 아예 밑으로 내려오는 판별식이 음수인 상태, 그 다음에 접하는 상태, 중근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 그래프는 총 몇 가지? 3가지. 자,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기울기, 이때 함수값이 기울기예요. 자, 그 기울기가 지금 양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계속 증가만 하다가 말아요. 계속 증가를 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왼쪽 오른쪽 기울기가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부터 점대칭 이루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 점을 우리는 대칭인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항상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괜찮죠?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변곡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무조건 선택지 아닌 이상 변곡점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아요. 대칭점이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왜? 변곡점이 의미하는 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대칭점이라 그러면 대칭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대칭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괜찮죠? 대칭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도 어때요? 기울기 빵이 있지만 증가하다가 빵 됐다가 또 증가하네요. 그래서 얘는 요 점에서 기울기가 최소고요. 그때 기울기가 빵으로 나옵니다. 또 점대칭이에요. 증가하다가 멈추고요. 다시 또 증가해요. 괜찮아요? 얘도 2점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점대칭이 뭘 얘기한다고요? 대칭이에요. 어딜 잡더라도 항상 점대칭이에요. 얘도 항상 점대칭이에요. 그건 마주보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네요. 자,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에서 기울기 음수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얘가 극대를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또 여기서 극소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한마디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서 그래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극대에서 모두 존재해요. 자, 이때 이 그래프의 주요 특징을 봐줘야 돼요. 어차피 문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은 많이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극대극소점과 대칭점 사이의 비율적인 관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대극소와의 차이. 극대극소 차이.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 자, 이번에 만약에 이해할 수 있으면 하고요. 얘는 꼭 필수는 아니에요. 비율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다항함수는 인수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인수정리를 하냐 못하냐로 수식이 반토막이 되냐 아니면은 우주가냐가 결정됩니다. 그 비율관계를 통해서 인수정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얘 나중에 인수정리까지 꼭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항함수는 인수정리의 핵심입니다. 일단 비율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은 상수함수를 그어놓고요.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상수함수 값을 그어놓는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요점, 대칭점, 그 다음에 극소점,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걔네들이 반드시 다 똑같은 비율관계를 갖고 있어요. 항상 1대1 대 1대1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얘만 해요. 얘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제자 중에서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맨날 이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일단 네모 박스부터 그리고요. 네모 박스부터 그리고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하고 가운데 잘라요. 그래 놓고 점, 극대, 대칭점, 극소, 점 해놓고 맨날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안 헷갈리려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비율관계가 엄청 중요하니까. 자, 근데 비율관계가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1대 루트 3대 2가 되기는 해요. 근데 요거까지는 쓰지 마요. 루트 3까지는 안 써도 돼요. 괜찮죠? 이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1대1 대 1대1 이거 있죠? 이거 하나만 잘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1대1 대 1대1 이거만 잘 쓰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진짜로. 얘만 써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얘가 진짜로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 아,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근데 증명은 정말 복잡한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간단한 증명. 우리가 인수정리로서 사용할 만한 좋은 증명 정도만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많이 써야 돼요. 진짜로. 되게 많이 써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요거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평행 이동을 했어요. 어떤 3차 함수든지 간에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함수는 얘가 원점에 되게 다 평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걔를 원점으로 옮겨놨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1대 1이 성립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를 3K라고 한번 해볼게요. 3K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그때 극대 지점이 K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점대칭이니까 얘가 K 나오면 둘의 정가운데 2K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인수정리로 식을 써봅시다. 그럼 fx는 일단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x 인수이고요. 3k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x-3k라는 인수를 있는데 문제는 접하니까 이중근. 괜찮죠? 자, 최고책에서는 몰라요.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f'k가 빵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걸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x 그냥 이대로 곱미분 가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럼 2는 앞으로 빠지죠. 2ax 곱하기 x-3k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ax-3k, ax-3k 이걸로 묶어준다면 얘는 x-3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ax-3k가 들어갔으니까 2x 남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빠진 게 뭔지 볼게요. a랑 x-3k 하나가 들어갔고요. 여기도 a랑 x-3k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x-3k 하나 남고 2x가 남겠네요. 자, 그럼 얘는 3x-3k예요. 그래서 3을 앞으로 빼내주면은 3a x-3k에다가 x-k. 아우, k에서 극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아, 여기 진짜 k네. 그러면은 극대극소의 정가운데서 대칭점이 나올 거니까 2k. 그러면 이 지점도 점대칭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그 지점은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이 나오겠죠? 4k가 되겠네요. 괜찮네요? 0에서 2k 간 만큼 2k 또 가니까. 그래서 진짜 1대1 대 1대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 극대극소값 차이, 요거는
뭐냐? 이거는 여유 되면 써요. 여유 되면 씁니다. 자,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위쪽에다가 나는 이 도함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도함수. 얘가 만약에 f'x가 최고체 계수가 a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은 알파, f 프라임, 알파, f 알파가 되겠고, 요 지점은 베타, f 베타가 될 거야. 우리는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를 적분을 이용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거 적분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한다면 얘는 이 부분 음수합이 되겠죠? 음수합. 자, 그게 수식상으로는 뭐가 돼요? 이거 부정적분에다가 알파 베타 집어넣은 거라서 극소값에서 극대값을 뺀 게 돼요. 괜찮죠? 자, 근데 그 식이 어떻게 돼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적분하면은 요 식이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와요. 이거 다 전개해서 하면 이거 나와요. 근데 좀 길겠죠? 괜찮나요? 조금 깁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극대극소 차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넓이만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나와요. 지금 이거를 왜 증명하면서 보는 거냐면은 이 공식들 이런 것들을 꼭 갖다가 써야 된다? 아니, 이 증명들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 증명을 보면서 아, 정적분이 극대극소 차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리고 왜 1대1 대1 아니, 실제로 얘를 미분하고 인수정리 쓰는 것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증명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커요. 괜찮죠? 그래서 꼭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궁금한 게 요거 적분하면 왜 요게 나오느냐 라는 건데, 미안, 요건 정적분 활용해서 할게요. 요거는 정적분 활용해서 나옵니다. 그냥 싹 다 전개해서 하면 돼요. 싹 다 전개해서. 근데 길어요. 조금 풀이가. 시원해서 하면 좀 간단하긴 했는데 좀 깁니다. 그래서 내가 딱 원하는 거 두 개만 알자. 요거 두 개만 알아요. 요거 두 개만. 그 외 나머지는 딴 데서 설명을 주구장창해도 듣지 마요. 왜? 이거 두 개 활용하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할게.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얘는 그래도 조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쓰는데 이 비율 관계를 제대로 활용하는 친구가 사실 그렇게 몇 명 안 돼요. 2번 요 극대극소 차이 요거 쓰는 친구는 솔직히 없어요. 최상위권 기준으로 놓고 봐도. 참고로 그 친구가 미적 선택자고 이번에 뭐 엄청 잘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92점 나왔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최상위권은 낮아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제대로 쓸 줄 몰라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욕심이라는 거야, 살짝. 근데 이거에 딴 것까지 쓰려고 한다? 진짜 안 됩니다. 진짜로. 이것만 잘 써도 그냥 3차 함수는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두 개만 좀 봤고요. 아예 문제를 안 풀고 가면은 좀 심심하니까 10시인데? 잠깐만. 심심하지 않아? 심심하지 않겠어? 하고 싶지 않을까? 큰일 났다. 윤지 하고 싶지? 개념만 주구장창 떠들었네. 원래 3차 함수까지 좀 나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잠깐만, 오늘 얼마 나갔지? 우와, 야, 잠깐만. 오늘도 진짜 조금 나갔네. 미안해, 몇 문제 안 했네. 아니야. 그래도 이거 진짜 좀 꼼꼼하게 다 보기는 해야 돼서 이거 아마 미분법 끝나갈 때쯤부터는 모의고사를 아마 목요일날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거야. 나중에 목요일에는 평일 모의고사 볼 거고 주말 모의고사는 다른 거야. 주말 모의고사는 약간 좀 기출 베이스. 그리고 평일 모의고사는 완전 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하는 문제들이라 가지고 그거는 약간 좀 실전적으로 좀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에만 진도가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 이거 나가니까 들고 와야 돼요. 알았어, 미안해. 일요일 날 봅시다. 와, 저기 1분 컷 풀어올게. 1분 컷. 안녕. 아, 잘 가. 저 A의 절대값이지 않았어요. 아니. 안녕, 나리마. 안녕, 유주야. 절대값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넓이는 절대값이에요. 근데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오케이. 안녕, 유빈아. 안녕. 아, 가은이도 수진이도 세로이도 안녕.